자, 이어서 다섯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는 강순원 교수님께서 오랫동안 고민하시고 후배 학자들에게 말씀을 많이 하셨던 내용인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아일랜드에 가서 보면은 평화교육을 한다는 사람들, 그 교육자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가 엄청나게 넓습니다. 시민단체 활동가도, 교사도, 교수도, 어떤 연구자들도, 그리고 혹은 개인들도 평화교육을 한다고 하면 모두 그 평화교육을 하는 어떤 이 교육자 집단의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까지 그렇게 외연이 넓지 못하고 조금 뭐랄까요, 소수의 분들이 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우리의 평화, 특히 아래로부터의 평화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 교육자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넓어지고 모든 평화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네트워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 강순원 교수님의 의견을 좀 듣고 말씀을 듣고 앞으로 우리가 또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오재식 선생님이 저한테 맨 처음에 평화교육위원회를 얘기를 하시면서 구성을 말씀하셨을 때 실은 저는 처음부터 평화교육 네트워크 같은 개념이었어요. 그 당시 이제 교수로서도 이제 만 두셋 들어가고, 누구라 이름은 지금 말 안 하는데, 그다음에 그 교사들이 이제 그 당시 통생교 했던 통일을 생각하는 교사 모임, 통생교 했던 정교조 교사들도 좀 들어왔었고, 그리고 시민사회 쪽에 지금 활동하시던 분들도 있었고, 아마 학부모들도 있었고, 그래서 실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니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서로 얘기에 이게 톤도 이게 다르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95년부터 해가지고 98년까지 했으니까 실제적으로 굉장히 이게 자리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뭐 그 시민사회에서 했던 분들도 뭐 평화교육으로 공부한다, 뭐 교사들도 평화교육 공부한다 하면서 나름대로 지금 다 이제 전문성을 갖고 각자가 이제 다 있으니까, 저는 거꾸로 그렇게 내가 그 이쪽 위치에 있으면 이런 것이 더 필요해서 자기 이게 끊임없는 이게 평생교육 일종의, 그러니까 네버엔딩 그 하나의 어떤 학습의 현장으로 이것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분들이 가면 바쁜 거예요, 각자가. 이게 뭐 자기 프로젝트도 해야 되고 또 유명인으로 여기저기 또 불려도 다니고 또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꾸로 필요한 시기에, 제가 보면 굉장히 필요한 시기인데 필요한 시기에는 안 모이는 이런 구조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이 참 안타깝다. 그래서 저는 평화교육 하는 사람들의 기본은, 저는 이제 뭐 모든 교사들이 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강학이다. 가르치면서 배운다. 연구하면서 배운다. 그리고 내가 하면서 성장한다라고 하는, 이게 doing peace education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실천하는, 행동하는 평화 교육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잘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커야 될 필요성이 없고, 이 부분이 처음에서 저는 이제 우리 윤철희 교수님이 이런 쪽에 공감을 하시니까 요거에서 중심이 돼서 하면, 저희가 맨 처음 했던 것처럼 같이 한국은 진짜 평화교육을 할 이 천국이에요. 주제별로 보면. 예, 맞습니다. 왜냐 우리가 예전에 아픔의 역사가 있는 데기 때문에 아픔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새롭게 승화하기 위한 것이 저는 평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스토리텔링부터, 저한테 지금 이거 하면서 질문을 주셔서 이거 쓰면서 저를 한번 성찰해 보는 거예요. 이거 비슷한 게 제가 지난번 난징에서, 그 중국 난징에서 이제 그 동북아 평화 이걸 하는데, 이제 제 순서가 돼서 기조 강연을 하는데, 기조 강연의 주제가 Why am I a peace educator야? 내가 왜 평화교육자가 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1시간을 얘기를 하라는데, 물론 이제 영어를 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뭐 이게 하는 과정에서, 결국 하는 과정에서 제가 보니까 옛날에 우리 아버지는 반공연맹 회장이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반공연맹 완전히 보수, 깡 보수의 이제 그런, 실은 반공연맹의 이런 분위기를 제가 너무 잘하는 거죠, 어려서부터. 그리고 대학 다니면서 그 부모와 갈등하면서 서로가 이제 비슷해지고 하는 이런 거. 이제 이게 이제 통일교육원이나 이런 데서 이제 무슨 강의할 때
제가 한번 부산 지역에 예. 자유총연맹 간부 교육을 한번 하게 됐는데 예. 그 과정에서 우리 아버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설득해냈는가라고 하는 방식으로 하니까 이분들이 다 공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했을 때 결국은 나는 끊임없이 공부하고 열려있는 자세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한 1, 2년 잠깐 평화교육을 하니까 내가 프로젝트도 많이 받고 뭐 이런 성과가 난다. 평화교육은 성과가 나는 주제가 아닙니다. 이건 자기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런 것을 항상 이게 그 좀 체크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지적 자극을 주고 도덕적 이런 그 연대를 해나가는 하나의 구조로서 저는 하나의 어떤 이런 그 좀 모임이 저는 평화교육 네트워크 같은 형태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위선이라는 말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왜냐하면 저는 말로는 평화 얘기하면서 사는 꼬라지를 보니까 되게 비평화적으로 산다. 저는 말로는 평등 얘기하면서 저는 온갖 이거 누린다. 뭐 부동산도 뭐 저는 뭐 나누자고 하면서 저는 보니까 이미 투기를 다 했다. 이러면 우리가 굉장히 믿을 수 없는 거잖아요. 뭐 믿는 것처럼 특히 평화를 얘기하는 사람도 그런 점에서 참 살기 어렵다. 알기 어렵고 어쨌든 그런 그러니까 위선적인 카테고리를 자기한테 좀 안 하게 하면 좋겠다. 실은 그런 점에서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만 말로는 해서 갑자기 일단 저는 한 주제로 이게 뜨끔한데요. 끊임없이 그 자기를 일관되게 한 10년 데릭 윌슨은 나한테 뭐라 했냐면 15년을 이쪽 영역에 있지 않은 사람하고는 하지 말아라. 한 1, 2년 하고 넘어가는 사람은 절대 친구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하여튼 15년을 좀 견뎌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15년 되려면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은 교수님 통해서 제가 또 그 우리 사회, 우리 그 젊은 그 연구자들이나 그 다음에 이 교사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기를 원하는 제 개인적인 관심이기도 하고, 근데 또 교수님께서 또 때마침 오랫동안 그 유네스코 활동하셨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 한반도라고 하는 이 틀거리에서 조금 좀 벗어나서 좀 더 큰 이 지구적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고민할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아시아 공동체도 말씀하셨는데요. 뭐 사실은 지금 동북아시아도 그렇고 동아시아도 그렇고 세계도 그렇고 대단히 불안정한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국제 기구들, 그럼 국제사회와 어떻게 함께 평화를 이야기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이미 오래전에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뭐 코로나19라는 상황도 사실은 그렇고요. 이런 측면에서 교수님 이 유네스코를 비롯해서 국제사회하고의 그런 연대나 협력을 통한 평화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또 저 굉장히 우연한 완전히 건데, 우연의 연속이네요. 왜냐하면 저는 실은 이게 국내에서 이렇게 공부를 했고, 뭐 유네스코나 이런 국제활동은 영어를 좀 직거릴 줄 아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이제 뭐 학생 뭐 운동 조금 관여를 하면서 거기서 이게 영어 쓰는 사람들이 참 재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 그리고 나는 미국으로 유학 갈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영어를 할 이유가 없다. 근데 이제 하여튼 뭐 영어야 뭐 기본적으로 뭐 그 잘 뭐 읽는 거야 뭐 잘하는 이제 그런 거였으니까. 예.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제 돈도 필요해서 뭐 번역도 하고 뭐 이런 건 하지만. 그러나 제가 영어를 떠들면서 한다는 생각은 한 적이 없죠. 한 적이 없는데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회교육원이 이제 95년에 평화교육 연구회가 만들어졌다가 이제 그 오재식 선생이 월드비전 회장으로 가시게 됐어요. 97년에. 예. 그러니까 월드비전 회장으로 가시게 되면서 이게 이제 평화교육 연구회가 그 사회교육원에서 주축 프로그램으로 있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어려운 상황이 된 상황에서 제가 이제 저하고 그 당시 이게 뭐 정영민, 김성근 막 이런 사람들이 이게 다 열심히 했는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우리 너무 재밌는데 이거 지금 막 시작해서 이거 하고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우리 끝낼 수는 없지 않냐. 그럼 어딘가에서 좀 이걸 계속할 수 있는 데를 좀 찾아보자. 그랬는데 공간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회의실을 우리가 교사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뭐 니네들 저녁에 쓰려면 써라라고 해서 거기서 준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당시는 한국위원회가 선릉역 예. 쪽에 잠깐 나와 있었을 때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깨끗한 공간에서 그 사람들 다 퇴근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 회의실을 빌려가지고 이제 쓴 거죠. 이제 무료로.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뭐 비치되어 있는 자료 뭐 이런 것을 이렇게 아무래도 보게 되잖아요. 보고 또 이 사람들하고 퇴근하고 많은 사람들하고 이제 부딪히면 서로 이제 인사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평화교육 하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런 거 평화교육이 중요한 개념인데 이러면서 이제 유네스코에 예. 대해서 경계를 풀게 된 거죠. 예. 이제 경계를 풀었던 이런 상황 속에서 98년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뭘 유네스코 파리에다가 했냐면 유네스코 아태교육원을 아시아태평양 예, 국제이해교육원을 설립하려고 하는 피지빌리티 스타디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저보고 참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한국 정부의 그 대표로 당신을 이걸 하겠다. 근데 이게 영어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부. 다 진행을. 그리고 이제 그게 유네스코 파리에서 2명을 보내고 한국 정부에서 2명을 이걸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영어로 한대. 근데 저 말고 다른 분은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혀 문제 안 되는데 내가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물론 1년 안식년 갔다 왔지만 실은 안식년 동안 뭐 영어를 얼마나 하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실은 저는 유네스코가 저를 영어를 강제를 시킨 거예요. 이게 영어로 계속 회의를 하고 뭐 해야 되니까 안 들리는 영어를 막 계속 들어야 되고 떠들어야 되고 하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학원을 한 번도 안 다녀본 영어를 하다 보니까 제 영어는 엉터리 영어일 겁니다. 엉터리 영어일 건데 하여튼 짓거리는 영어. 이 형태로 된 거죠. 근데 그러면서 유네스코의 이런 개념들 같은 걸 보니까 굉장히 추상적이긴 한데 이게 보편 가치로서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편 가치라고 하는 게 뭐냐? 여자에게만 필요한 가치가 따로 있고 남자에게만 필요한 가치가 따로 있는 게 아닌 거죠. 흑인한테만 필요한 가치가 있고 백인한테 가치가 유럽 사람한테만 필요한 것이 있고 아프리카 사람한테 필요한 게 이게 인간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함께 전제해야 되는 기본적인 약속 이것이 저는 보편 가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보편 가치를 유엔을 비롯한 유네스코에서 규정을 한 부분인 거고 이것이 되라고 노력하는 것이 평화운동이고 평화교육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실은 유신 때만 하더라도 뭐였어요? 우리 보편가치 저거 못한다. 서구가치인데 저거는 너무 잘 사는 나라나 하는 거지. 우리같이 가난하고 분단사회에서 이게 우리가 배불러서 저런 얘기하냐 라고 했단 말. 근데 당시의 민주화운동이 바로 뭐냐면 보편가치를 우리도 필요하다. 우리도 민주주의가 필요한 거고 우리도 인권이 필요한 거고 노동자 인권도 필요한 거고 노조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일종의 보편가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보편가치를 모두에게 확산하자. 저는 교사들이 잘못하면 실은 보편가치에 대해서 개념을 상실한다. 왜냐하면 이게 교사들이 잘하는 아이들 중심으로 하다 보면 못하는 아이들은 너는 못하니까 그냥 화장실 청소나 해.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일하는 것이 일종의 뭔가에 대한 벌로서만 하는 거고 잘하는 애들은 안 해도 되는 이런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보편 가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보편 가치에 대한 강조가 안 됐다. 이제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자꾸 이제 역할이 이렇게 주어진 거죠. 그래서 유네스코 평화교육을 얘기해야 되고 뭐 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교육사회학회에서 제가 이제 올해 말에 이제 퇴임이니까 이제 원로 교수가 하나 특별기고를 해달라. 그동안 제일 많이 했던 거 중심으로 하나 써달라. 그래서 제가 유네스코 평화교육에 한반도 현지화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냐? 한반도적 상황에서 실은 북한은 주체사상 중심으로 하고 우리는 또 뭐 한국적 민주주의를 얘기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이 두 개의 개념은 빡치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근데 북한도 우리도 1991년에 유엔에 가입한 회원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엔에 가입한 회원국은 기본적으로 전 세계가 인정하는 독립국가로 전제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91년 전과 91년 후는 분명히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남과 북이 대하는 자세가 달라져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북한도 남한을 언제까지 미제의 꼭두각시로 볼 거예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도 언제까지 북한을 이게 한반도를 불법 점령한 이러한 그 불순 세력이라고 볼 거냔 말이에요. 이미 다 양쪽에서 공식적으로 그 대사관을 만들고 다 하는 이런 국가들인데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북한도 유네스코의 회원국으로서 보편 가치를 지켜야 되는 거고 우리도 유네스코의 회원국으로서 보편 가치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런 보편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남과 북이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실은 이제 유네스코 파리에 가면 북한에서 파견한 직원이 있어요. 그리고 남한에서도 파견한 직원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가면 실은 북한에서 파견한 사람하고 같이 밥을 먹는단 말이에요. 파리에 가서. 그러면 우리식의 개념을 얘기하면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불법 접촉인 거지. 이게 왜냐면 이 적성국가 주민하고의 불법 적성인 것이라서 갔다 와서 나 북한 사람 만났다고 이걸 신고를 해야 되고 막 그래.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도 해야 됩니다. 아, 근데. 그래요? 예, 예. 근데 그런 게, 저는 밥 먹어도 뭐. 남북교렵요법에 따라서 사전 접촉, 사후 접촉을 신고를 해야 돼요. 사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제는 이게 보편 이제 유네스코나 유엔이라든가 뭐 거기도 맨날 우리 텔레비전 나오잖아요. 그 북한 대표가 무슨 얘기했다. 남한 대표는 뭐 기권했다. 어쨌든 막 이 나오는데 왜 사람들은 머릿속에서 여전히 적성국가로 불법 점령국이고 저기는 우리가 미제의 꼭두각시냐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더 이상 안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 공통 가치로 저는 이러한 하나의 이런 유엔이나 유네스코에서 얘기하는 보편적 기준을 함께 갈 때 저는 실은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좀 올 수 있다. 근데 이것을 정치적 입장에서 그냥 우리 협상으로 해서 대충 한 걸로 합시다가 아니라 아래로부터 이것이 끌어내리면 정말 이게 민과 민이 만날 수 있는 그런 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뭐라고 했냐면 비무장지대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남과 북의 어린이들이 유엔 내 86년에 평화권 선언에 기초해서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은 평화롭게 살 권리가 있다. 라고 하는 평화권 선언을 하자라고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이 평화권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 없이 살 수 있는 거. 그런 의미에 있어서 비무장지대를 하나의 평화지대로 얘기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근데 비무장지대가 평화지대로 그냥 뭐 정치가들이 와서 뭐 사인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남과 북의 아이들이 와서 하면 이제 이게 오히려 더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에 있어서의 이게 지속 가능한 평화. lasting peace라는 말 요즘 많이 쓰거든요. 어떻게 하면 평화를 지속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제 이런 형태로 저희가 한다면 이런 운동은 실은 평화교육 네트워크나 이런 데서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예. 사실 갑자기 교수님 또 평화권 말씀하셔가지고 이 권리로서의 평화에 대한 이야기도 더 하고 싶은데 오늘 시간이 너무 길게 돼서 또 교수님 또 수업도 있고 하셔서 마지막으로 이제 미래에 교사를 하고 싶은 뭐 교대 학생들도 좋고 사범대 학생들도 좋고 이 학생들한테 평화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고 평화교육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뭔지 한번 마지막으로 인사말 차원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은 옛날 김대중 정부 때는 뭐 대통령 자문위원도 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정책적인 거에도 뭐 참여할 기회를 가졌었는데 실제적으로 저는 젊은이들의 목소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교육 사상을 한번 쓰고 싶은데 그걸 지금 못 써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대신에 김대중 정부 때만 하더라도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80이 넘어서 대통령을 했거든요.
대통령 했을 때 그때 막 보수 쪽에서는 뭐냐면 국장 치르려고 그러냐 막 이러면서 굉장히 막 부정을 하고 하셨었는데 노인이 됐지만 저 같은 경우도 대통령 자문위원으로 위촉됐을 때 98년이거든요. 제 나이에 40살이었을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40살에 뭐 한다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뭐라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 그러니까 젊은 50대 대통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고가 젊어야 되고 젊은이들하고 늘상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자세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실은 교사들 같은 경우도 교사가 시작할 땐 되게 20대에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20대, 30대에서 시작하는데 아이들은 되게 이게 10세 전후에서 서울교대 같은 경우는 이게 하는 거니까 이런 어린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되고 그 어린이들도 생각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 저는 평화 교육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이제 98년에 하여튼 남아공에 그 비교교육 학회가 있어서 이제 갔었는데 그때 이제 그때 정부가 이제 만델라 정부였어요. 예. 만델라 정부여서 당시에 이제 교육부 장관 하셨던 사람이 이제 스메뱅구라고 이제 이분이 이제 교육부 장관 했는데 이제 오재익 선생님하고 스위스에 같이 망명 있었대요. 근데 제가 간다 그러니까 혹시 스메뱅구 만나면 안부 전해 달라고. 근데 비교교육 학회에 오셨고. 이게 오신 거예요. 우리나라 뭐 그 우리나라도 왜 그 장관들이 가끔 무슨 국제학교에 있으면 이제 인사하러 가. 근데 이분이 와가지고 이분은 이제 프레토리아 요하네스버그 옆에 이제 프레토리아에서 이제 비행기 타고 케이프타운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왔으니까 그날 만찬까지 이분이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옆에 가가지고 내가 오재익 선생의 친구인데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저한테 어떻게 제가 건강하냐고 막 이제 막 묻고 그래. 그래서 제가 이제 혹시 오재익 선생의 친구로서 제가 만난 것에 해서 제가 한국의 그 잡지에 당신하고 인터뷰하고 싶은데 인터뷰 한번 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저보고 자기가 이 학회 쪽으로 연락을 하게 일정을 보고. 왜냐면 지금은 자기가 비서가 바뀌어서 일정을 모르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날 비서한테 연락이 왔어요. 일정. 그래서 이제 가서 인터뷰를 해서 인터뷰한 것이 이제 우리 교육 그 당시에 이제 거기에 났는데 그때 제가 스메뱅구 장관을 만나서 굉장히 첫 번째 충격을 받았던 게 거기가 이제 북아일랜드가 뭐예요? 이게 인종차별 이걸로 아파르타이드로 그렇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이게 이제 인종차별 이걸로 굉장히 심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평화교육 그룹도 있어요. 저도 이제 만났던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그룹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인종차별, 그다음에 이게 뭐 흑인들의 참여, 뭐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스메뱅구도 흑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물으면서 그러면 분명히 이미 이제 만델라 정부 하에서의 평화교육 정책이 있을 텐데 그 원칙이 뭐냐? 그랬더니 평화교육을 왜 따로 해야 되냐? 이렇게 저한테 딱 묻는 거예요. 그래서 물으면서 교육의 목적이 평화인데 교육의 목적을 제대로 하면 평화교육을 실천하는 거다. 그래서 자기는 평화교육 정책이라고 따로 하질 않는다. 모든 교육 정책에 이런 평화적 가치를 집어넣는다. 저는 이게 평화교육의 주류화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평화교육의 주류화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것을 위해서 뭐 지금 2022 교육과정에도 뭐 평화의 가치, 뭐 세계시민교육의 가치를 넣어야 된다고 제가 굉장히 강조하고 우리 막 세미나도 하고 막 했는데 하여튼 지난번 정부에서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2022 교육과정이 최종적으로 안이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그런 의미에 있어서 실은 평화교육의 주류화의 핵심은 교육과정이 어떻게 변했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교사들한테 달려있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사 양성 교육의 목적이 이제 서울교대이기 때문에 저는 실은 이렇게 분리적인 교사 양성을 저는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실은 서울교대가 나름대로 새로운 형태로 통합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게 세계적인 추세에도 맞지 않다. 세계적인 추세가 이미 다 이게 그 개방형 교사 양성인데 우리나라만 실은 이게 굉장히 폐쇄형 교사 양성을 하고 있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예, 실은 이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좀 나중에 자연스럽게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만 교사가 엘리트 교사여야 되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교사의 가장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의 소리에,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 그리고 아이들의 갖고 있는 크고 작은 갈등을 평화적으로 공정하게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피스메이커여야 된다. 그래서 이 피스메이커는 기본적으로 아이들한테도 내가 배운다. 나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나도 아이들한테 배운다라고 하는 강학. 이게 이제 제가 야학할 때 우리는 전부 다 강학이라고 불렀거든요. 교사나 학생도 전부 다 강학이라고 했어요. 왜냐면 당시에 학생들도 다 일하는 노동자들이었고 뭐 하기 때문에 걔네들의 일상 공장에서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반성하고 또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이야기를 같이 들으면서 하는 이런 강학이라는 일종의 교학 상장인 거죠. 가르치면서 서로가 성장하는 이러한 자세로 저는 하면 저는 본인도 행복하고 교사로서의 굉장히 자부심도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도 행복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도 행복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사회에도 교사로서 굉장히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니, 정말 좋은 교사라는 표현보다는 이게 정말 사랑 노동자 그런 의미에 있어서 사랑 노동자는 학생들한테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아이들이 갖고 있는 문제 해결을 해야 되고 이것이 저는 피스메이커로서의 교사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1시간 동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강순원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모든 교사들, 모든 시민들이 스스로 피스메이커, 피스빌더가 돼서 스스로 평화를 지키고자 노력하지 않으면 평화는 결코 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평화는 누군가의 선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지 누군가가 갑작스럽게 주는 그런 선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 없이 평화가 오는 일은 그렇게 우리 역사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역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평화에 대해서, 평화 교육에 대해서 강순원 교수님과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그런 교사로서 그리고 미래 피스메이커, 피스빌더로서 새로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교수님.